안녕하세요. 7월 9일 토요일 HLB의 금요일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오면서 273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을까? 여러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일단은 2분기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현재 FDA와 다음 달에 협의가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9월 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채 2달도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 9월 초에 에스모의 유럽 종양학회에서 최종 데이터를 발표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서 HLB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우상향의 모습. 어제의 이러한 이동평균, 주가 이동평균선을 3개나 모두 뚫어버리는 그러한 기염을 통했습니다. HLB뿐만 아니라 글로벌, 노터스까지 엘테라, 생명과학, 제약 모든 종목이 시장을 명확하게 선도하는 그러한 거래량과 수급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상황이고 7월 20일 전후 물론 7월 28일 정도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조금 위축될 수도 있는데 그때만 잘 극복을 한다라면 그 이후 매출 관련해서 또한 7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2분기 매출 발표로 인해서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그러한 시기를 원활하게 돌파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함부로 예측하는 것보다는 다각도의 방향성을 설정해주고 A타입, B타입, C타입, 뭐 C안, B안, D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자의 포지션 그렇지 않으면 일상에 전념을 하면서 예정된 기한까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HLB의 주주님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미 증시, 유럽 증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럽의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빨간색이 보여지네요. 스페인만이 0.27%의 지수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독일, 프랑스 등등의 모든 유럽의 증시가 일제히 붉은색으로 띄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15%, 나스닥은 13, 강보합으로, 그리고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08. 브라질,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일제 남미 역시도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3.51% 상승을 했고 페루 3.3%. 어쨌든 아시아 증시도 한번 지난 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일제히 붉은색으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7월 20일 미 FOMC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는 현재는 전 글로벌 시장 자체가 증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다만 이곳 환율 내 문제가 좀 불안하죠. 1,300원대를 유지하고 신용 융자 잔고도 이제 1,511억 원이 증가한 17조 3,562억 원, 고객예탁금 9,661억 원이 증가한 55조 8,900억 원, 고객예탁금 증가. 다만 신용융자도 현재 당국의 조처로 인해서 140%였던 부분을 130%로 다운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서서히 시장의 이러한 정부 당국의 조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의 안정 등등으로 인해서 시장은 그동안의 큰 폭의 지수 낙폭, 코스닥 시장을 본다라면 엄청난 하락을 보였었고요. 종합주가 지수도 역시 바닥권에 있는 모습.
종합주가 지수도 역시 이 부분 2350포인트 여기에서도 일봉상의 바닥권의 형태를 과매도 영역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코스닥 시작 역시도 과매도의 영역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현재 시장 자체적으로도 지수 낙폭 과대 부분 여러 가지 당국의 정치권의 문제, 뭐 금융의 조치들 여러 가지 어쨌든 모두 다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그러한 금리 인상은 항상 올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적은 인상폭으로 이렇게 지속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인터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HLB 관계자와 리보세라닙 기술 수출 네버 절대 없다 이런 말을 이게 되어 있네요. HLB 리보세라닙을 상용화까지 의지를 피력한다. 신약 출시를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로 빅파마로 발돋움을 하겠다. 그리고 9월 초입니다.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서 간암 투약 효과 발표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HLB가 자사 파이프라인인 리보세라닙 관련 기술 수출 없이 신약을 출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HLB는 9월 초께 간암에 대한 리보세라닙 투약 효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양당성암 관련해서 다음 달 8월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협의가 또 예정되어 있고 8월에는 또 HLB 자회사 이뮤닉 테라퓨틱스의 ITI 1000에 대한 임상 이상 발표도 있습니다. 다음 달은 100% 2분기 반기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 빠짐없이 HLB의 긍정적인 주가 기대, 수급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다만 FOMC 금리 일정으로 얼마만큼 미국의 언론에서 장난질 칠 것인가, 공매 세력과 합작한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돈 집어주면 얼마든지 기사를 달려서 41년간 42년간 최고치의 물가지수 뭐죠 하면서 또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넘쳐나기에 7월과 특히 8월 9월 초까지는 HLB에 있어서 수급은 대단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잠시 한번요. 대차의 상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의 모습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공매도가 얼마인가요? 공매도가 22만 6천주, 평균가가 3만 9천원에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차가 계속해서 본다라면 16만 주의 대차가 3만 6천 원이고요. 그러면서 이거 13만 주가 3만 5천 원 주였었고요. 이러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4만 원의 가격이 넘어섰죠. 그러면서 어젯밤에 대차의 모습을 본다라면 대차 즉 이런 부분이 190만 주를 누군가가 대여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대여하고 대차를 상세하게 조금 살펴를 본다라면요. 7월 8일입니다. 외국인에서 대여자가 188만 주를 대여하고 내국인에서 특히 증권에서 18,000주까지 더 잡아가면서 189만 5,151주를 또 외국인에서 외국인 이 외국인 빌려준 녀석들은 진성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요 차입해간 외국인 녀석들은 헤지펀드라든지 그러한 공매 세력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공매도를 때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과거 2년 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되었을 적에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공매 세력이 40조 원의 손실을 보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죠.
따라서 이렇게 숏스케이즈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부랴부랴 헤지펀드 공매 세력을 아이들은 이렇게 마구마구 다시 추격 매수하는, 그러다 보면은 폭등세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는, 열려두는, 그렇게 되면 우리 주주분들은 입이 귀에 걸리는 그러한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 190만 주의 대차장고의 증가는 악재적인 모습이 있죠. 그리고 FOMC 금리 인상 부분도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하는 부분이죠.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호재성의 내용들이 7, 8, 9월 3개월에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도 현재는 일제히 아시아 증시, 미 증시, 그리고 유럽의 증시까지 전부 다 강보합의 흐름,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러시아의 그러한 부분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물자, 이러한 부분들이 8월 정도면 어느 정도 일부는 고갈되지 않나, 그렇게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2월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있으면 6개월이 진행이 되는, 일설에 의한다면 일주일, 5일, 이 정도의 전쟁을 끝마칠 것처럼 한 계획을 하다가 이렇게 5개월, 6개월 쑥되게 되면서 물자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성을 봉착하게 되는, 이렇게 해서 잘못하게 되면 과거 역사를 지켜보건대 폭등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다라는, 현재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석연찮게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가 좋은 모습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HLB는 이날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을 신약 개발 중간 단계에서 기술 수출 없이 상용화시킬 것이라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기술 수출 로열티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기보다는 직접 신약을 출시해서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입니다. 리보세라닙은 오늘 이 리보세라닙의 자세한 항암제로서의 역할을 조금 자세히 다루어졌습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 암을 치료하는 표적 항암제에 해당이 된다. 신체 암세포가 성장하려면 영양분 공급이 필요하겠죠. 암 주변에 암과 연결된 혈관이 생기게 되고, 암세포는 이렇게 생성된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성장하게 된다. 리보세라닙은 이렇게 형성된 혈관들을 끊어 암세포가 영양분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치료제입니다.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 암세포는 점차 작아져 소멸하게 되는데, 리보세라닙은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표적 항암제이고요. HLB 관계자는 리보세라닙은 암세포로 가는 영양분을 차단하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표적 타깃 항암제라고도 불리우는 것이죠. 리보세라닙은 최근 간암 1차 치료와 선양당성암 등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약효와 그리고 낮은 부작용을 입증해서 성공 기대감이 높아졌다. 2020년 말 2021년도에 항서제약에서의 다양한 학회에 발표를 했었죠. 그곳에서 다수의 완전관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 제가 농담으로 영상을 하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임상 발표를 해야 주가가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넋두리까지 한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넋두리가 현실화가 되면서 시장에서의 수급을 불러오는 그 CR, Complete Response, 완전 관해의 모습들이 그동안에 밝혀졌던 것이 시장 수급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시기가 도래했다. HLB는 9월 초 유럽 암학회, 종양학회에서 간암에 대한 리보세라닙의 치료 효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HLB는 6월 아스코에서도 간암 효과 관련 발표를 진행한 바 있다. HLB 관계자는 침샘암 관련해서도 FDA와 임상협의가 다음 달
8월달 언제인지는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8월은 어쨌건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도 이런 부분이 있죠. 8월에는 이뮤노미 테라퓨틱스의 임상 이상 발표권, 그리고 역대급의 매출을 보여줄 실적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서 침샘암에 대해서 FDA와 임상 협의, 그러한 상황, 최소한은 8월에 3개가 놓여 있고, 그로 인해서 선춤의 차원으로 현재 수급은 이어져 가지 않을까. 그러면 공매 세력의 숏스퀴즈, 정신없이 바쁘게 또 사들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겹치고, 시장은 안정화되고 정부 당국의 공매 세력의 특별 점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증시 상황은 대단히 긍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봉의 모습을 한번 또 살펴를 본다라면 현재 43,300원, 어제 보니까 이렇게 시간외에서도 오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만만치 않게 35,000주나 거래량이 되면서 47,50원. 따라서 오늘 새벽에 유럽 증시와 미 증시의 상승 또는 균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월요일 시장은 갭상승을 하면서 41,000원, 42,000원대 정도, 42,000원대만 안착이 되더라도 상당히 주가의 움직임은 대단히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갭을 메꾸어 주더라도 이곳에서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래량을 보였을 적에 여기 37,000,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42,000원대에 들어갈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틈을 보이게 되면 190만 주의 대차가 발동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달려드는 수급, 신용장고에 줄어들었고, 신용장고에 이제 비율이 넉넉해짐에 따라서 신용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나 HLB에서는 신용이 잘 사용하지는 않겠죠. 시장 상황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이제 7월 15일부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충분하게 이제 곧바로 이렇게 주식으로 전환될 수는 없고, 보름이나 또는 한 달 정도의 넉넉함, 따라서 7월 이후에 어느 정도 증권사에서 신청을 해서 여러 이제 주주들의 취합을 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를 할 텐데, 대단히 조금 속도감 있게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것은 9월 초에 유럽의 종양학회 에스모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다시 그 주가가 폭등을 좀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다음에 이제 조금 흥분이 가라앉은 그러한 상황이 또 도래할 것이고요. 또 9월에 미국의 FOMC 금리 인상이 또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한 달 또는 남짓 정도에서 지수 조정, 가격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제 NDA 신청권으로 또 다시 움직일 여러 가지 사이클 움직임을 통해서 한다면 HLB 생명과학은 7월 15일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주식 전환을 신청을 하고 일단 주식으로 바꾸어 놓고 호시탐탐 시장을 노려보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어져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말 넉넉한 그리고 넉넉한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요. 늘 건강 유지하시고 앞으로의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웃으시는 행복한 시간들로 주주분들에게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